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네, 저 네. 이진훈이라고 합니다. 전 원래 저 눈썹 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이 종교 관련하니까요. 제가 몇 년도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1970몇 년, 70년 중반 때 같아요. 강화도 가시면 그 보문사라고 유명한 사찰 있죠. 예. 관음성지인데 그 대웅전 그 우에 그 눈썹바위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저 뭐 송칭 득신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눈썹바위라고. 눈썹도이라고 눈썹도 좀 진하고. 눈썹도 예. 진해요. 그래서 예. 어디 이렇게 일반 손님들 뵈면 예. 눈썹 진해서 눈썹도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러면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눈썹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과학을 박사까지 하긴 했는데 또 잡다하게 많이 했어요. 예. 뭐 연극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잡다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과학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어디 연구소에 계시나요? 연구를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사실상 과학평론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의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풀이해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 그 도사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제가 우리 영광입니다. 네. 저 도사님을 뵌 건 처음이거든요. 예. 직접 이렇게 만나는 거는. 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제가 저보다 도사 같지 않은? 더 도사 같으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좀 다음에는 어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수영을 좀 기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기나? 원래 과학이라는 게 지금 뭐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진리를 다 밝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과학은 이제 하나하나 밝혀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아직 밝히지 못한 게 밝힌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밝히지 않은 게 다 현실은 아닌데, 하나하나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 보는 그 과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단계를 밟아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학자신데 되게 이런 이제 신들림 현상을 겪어서 무업이라든가 역술이라든가 이런 쪽 종교 쪽에 토속신앙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학력이 높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건 있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박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경험을 그냥 그렇죠. 얘기하는데 박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엮고 그렇죠. 싶은 거고. 네. 근데 우리들은 논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직관력에 의해서 뭘 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풀어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신들림 현상이 왔을 때 제 눈에 이렇게 저 몸 옆에 좌우로 둘러쓰더라고요. 뿌연한데 되게 이렇게 검은 형체로 옛날에 무슨 한복 비슷한 거 입은 그런 형체인데 눈, 코, 이목구비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 호흡 같은 게 이렇게 들리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는 급기야 이제 제 귀에다 대고서 말을 하는데 제가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둘러 앉아 있는 12명으로 기억하는데 12명의 귀신이겠죠. 뭐 귀신이 둘러 앉은 그 최초의 그 경험이 지금도 잊지 않는데 그 숨소리 같은 게 들리고 근데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죠. 제가 이 얘기 어디서 하면요 반응이 두 종류더라고요. 아, 너 미쳤구나. 그게 아니면 거짓말하고 앉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너 그러면 증명해봐 이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처럼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좀 결여돼 있고 또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이신데 또 그걸 구체화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작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사님이 경험하시는 것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고 또 과학이라는 거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걸 찾거든요. 그렇죠. 일반화. 이 사람도 해보니까 되고 저 사람도 해보니까 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네라고 그러면 이제 옳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제 특이하게 그 일정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경우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런 체험을 한 게 언제냐면 아마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산 위에 초등학교를 새로 하나 지었어요. 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국민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 11시가 넘으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휘파람 소리 같이. 예, 예. 높았다가 낮았다가 길게 계속 이제 한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한 2, 3시까지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한 1km, 1.5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선명하게 크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라디오나 신문에는 뭐라고 났냐면, 저건 두겐세 소리다. 아니면 거기 어떤 구멍이 나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추측해서 올렸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깜깜할 때를 기다렸다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걸어갔죠. 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소리는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언덕 위에 이제 아무도 없죠. 아직 개교를 안 했으니까. 점점 걸어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아서면 이제 운동장이 쫙 보여요. 운동장 있겠죠. 네, 보이는데 안개가 쫙 깔려 있고, 운동장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걸어갈 때는 뭐 똑같았어요. 소리 계속 크게 들렸는데, 제가 운동장 가운데 가서 딱 섰어요. 딱 서니까 소리가 저쪽 모퉁이에서 나다가 갑자기 이쪽 모퉁이 나고 돌아다녀요. 예, 왔다 갔다. 그러다 갑자기 내 머리 위에서 나요. 예, 예. 그리고 발 밑에서 나요. 예. 그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이거는 새는 분명히 아니다. 그렇죠. 순간 이동을 못 예, 하니까. 예, 순간 이동. 그리고 머리 위에 갔다가 발 밑까지 못 가니까 새는 아니고, 그러면 구멍이 나서 공명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소리가 이렇게 옮겨 다녀? 그 왜 하필 내가 서 있는데 머리 위에서 갔다가 발 밑으로 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그때 체험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았어요. 원을 그리면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나는 뭐 대화 상대가 안 되나? 뭐 그러고 이제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간도 크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한 3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오고 그 소리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떤 자리냐면 공동묘지 산이었어요. 네, 공동묘지. 그걸 깎아내고 절개가. 학교를 지은 건데,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묘지였으니까 이장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이분들의 어떤 억울함이 그렇게 표출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실제하는 뭔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은 저는 남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적으로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요. 되게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주세요. 안 믿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 본 거냐, 뭐 꾸며낸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뭐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될 거예요. 대전에 변동사거리에 옛날에 그 곰탕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곰탕집을 새로 개업하신 분이 제 그냥 사회 선배였어요. 제가 계룡산 가서 그 무속행위를 하고서 밤에 귀가하다가 아유 거기 늦게까지 한다니까 거기 가서 곰탕이나 하거나 먹고 가야 되겠다고서 들렸는데, 국민학교 한 5학년 정도 그 아이가 하나 서 있길래 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그 주인 형님한테 곰탕값을 지불하면서 형님 내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야 했더니 요즘 장사 잘 안 되시죠? 장사가 잘 안 된대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 카운터 앞에 출입문에 저 귀신 애가 서 있으니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고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속칭문을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너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고. 재수교회나 장사집에다가 그런 얘기하냐고. 귀신에. 제가 했어요. 형님이 건물 주인한테 물어봐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아이가 분명히 여기 2층에서 목욕탕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목욕탕이라는데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었단다. 물어봐라. 형님 미안해요. 내가 죄송한데 하고 갔어요. 했더니 일주일인가 10일 있다 전화 왔어요. 너 보자고 갔더니 집주인 건물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옛날에 거기가 1층 2층이 남탕 여탕 목욕탕이었는데 그 처음에 질 때 위에 이렇게 구조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2층에서 아들이
돌아다니다 떨어져 죽었대요. 이제 5학년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말을 들은 그 사장님은 제 말을 믿는데 주변 사람 안 믿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아이랑 대화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요. 이게 목욕탕이었는데 목욕탕 공사하는 데를 내가 놀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 얘기를 제가 귀로 들었어요. 아, 내시받고 본 것처럼. 묻지 않아도 얘기를 해주는. 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란도란하면서 얘기가 들려요. 지리산에 기도를 갔는데요.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도 갔는데 지리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녘 됐을 거예요. 한 3, 4시 됐는데 한여름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한축이 나는 거예요. 겁에 질려갖고 제가. 그러더니 제 옆에 45도 각도에 어떤 여자가 하나 이렇게 조그만 비녀를 하나 이렇게 꽂고서 나타났는데요. 내가 네 고모라는 거예요. 고모. 그래서 제가 고모를 거기서 만났는데요. 죽은 고모를. 그 고모가 있는지를 저는 몰랐죠.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저희 아버지 바로 위에 누님이 계셨대요. 근데 19살에 정안으로, 공주 정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인데 한축이 났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제 말을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얀마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게 뭘 보여.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 몸이 허해서 그렇지. 보약 져주고 병원 데려갔는데 자기 친누님이 죽은 누님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막내 아들인데 친누님 얘기를 제가 만났다고 하고 얼굴 생긴 모양을 얘기하는 걸 그대로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귀신인데 얼굴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네 아버지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서 여기 점 있는 얘기하고 요런 얘기를 하고 정안으로 면석이한테 시집간 얘기 그리고 금강에 빠져 죽은 얘기. 근데 나중에 시신은 화장을 하고 고무신을 건졌다는데 추정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신이 하나 떴는데 무연구로 아주 없어서 화장을 하고 그냥 유품만 있는데 유품이 그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고모죠. 고모 유품이 맞다. 그런 일이 저희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요. 야, 안 믿으셨는데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제가 그래서 그건 좀 했죠. 좋은 데 가지고 옷 한 벌에서 천도제 한번 지내드렸는데 그 후로는 안 나타나셨어요. 제 눈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을 넘어서 그 현재와 미래 간의 어떤 그런 소통 채널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학대하면 이제 저 사람은 완전 과학자 맞아요. 제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제가 체험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제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까 영적으로 체험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인 논리로 풀라고 애를 많이 써요. 이제 뭐 알 수 없는 거는 남겨놓는 거고. 과거에 보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이런 이제 초능력자나 염력이 있는 사람들 모아서 군대에서 뭘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중단됐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물론 그 사람들도 이거를 놓고 비과학적이를 놓고 너무나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계속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자의 어떤 소통 창구 이외에 먼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한번 예측해 보는 거. 샤머니즘이 이 무속이 한국 무속이 천시받고 사실은 인정 안 하거든요. 미신으로 치부하고 터부시하는데 근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것은 나름 아까 그 어떻게 초능력이라 할까요? 남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나이 15에 나한테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이게 저는 항상 마음속에 떨치지 않는 궁금증이 있죠. 아까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일반화하고 개량화해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저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데 이게 왜 이런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진다고 제가 얘기할까. 그 개량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제 능력으로는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두사님이랑 쭉 얘기를 해보면서 그냥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고,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자체가 늘 남들이 아직 모르는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접근하는 게 그게 기본이거든요. 호기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넘어서 미래까지도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네. 이거는 좀 그 어떤 뭐랄까 점을 넘어서 좀 다른 예측의 너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언이 아니고 네. 예측 범위로 들어설 수 그렇죠. 있는 건데, 사실은 오늘 여기 박사님 뵈니까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 이해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한테 오늘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단초가 돼서 앞으로도 좀 자주 뵀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걸 좀 개량화하는 작업, 일반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데이터를 하거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해보실 계획이 있어요? 아니 뭐 찾아가야죠. 네, 자주 뵈야죠. 네. 자주 뵙고 뭐 이게 약간 무속의 영역은 아닌데 역술의 영역을 가보면 명리학 같은 경우에 그 사람 사주 형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1만 8,600가지거든요. 51만 8,600가지의 경우의 데이터를 다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면 아마 사람보다 텀을 그렇죠. 더 잘 볼 거예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비과학의 만남, 과학과 무속의 만남 아주 뜻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또 제가 이쪽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난 건 아까 처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도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예. 막 그러고 싶네요. 다음에 제가 한번 꼭 오늘 뜻깊은 만남이었고요. 저도 첫인상에 보니까 하여튼 박사님 제가 다음에 제 사찰로 좀 한번 모시고 네. 제가 또 다음에 기회를 잘 만들어서 또 뜻깊은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